먹방 유튜버 입짧은애님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약사가 해당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며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어떤 약사에는 운동으로 뺐다더니 입짧은애님이 받은 다이어트 약 나비약 절대 궁금해하지도 드시지도 마세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약사 박지인은 기사에 언급된 다이어트 약을 보자마자 과거 직접 조제했던 약물 조합임을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인에 따르면 해당 약은 녹차 추출물과 함께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계열 식욕 억제제, 이뇨제, 카페인과 진통제, 항우울제, 한장약, 위장약 등이 혼합된 형태로 과거에는 다이어트 처방에 자주 사용됐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조합입니다. 박지인은 약사로 근무하던 시절 이와 같은 조합의 약을 과다 처방받아 복용하던 여성이 사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환자가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처방을 여러 차례 심지어 타인 명의로까지 받아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약국에 경찰이 찾아왔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의료 기록을 전부 떼간 걸로 봐서 이 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인은 이 약을 기사에서 보자마자 그분이 받아가신 약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약 모양만 달랐다. 저는 당시 디에타민을 썼고 기사에는 푸이민이더라. 디에타민, 펜터민, 프리민 모두 나비약이라 통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비약은 식욕 억제제 1세대라며 요즘 많이 쓰이는 위고비, 마흔자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데 나비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따로 금고에 보관하고 유통도 철저히 하는 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인은 나비약이 중추신경에 작용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각성과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는 크지만 내성이 빠르게 생기고 약효가 떨어지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체와 정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나비약의 빠른 내성 작용 등으로 인해 사용 기간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4주 이내 예외적인 경우에도 3개월 이내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으로 암페타민 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필로폼과 유사한 계열로 볼 수 있다며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인은 약효의 급격한 소실과 강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각성제와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함께 사용하는 관행이 생겼지만 이러한 상충되는 약물이 동시에 뇌에 작용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약물 조합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입짧은애님은 박나래와 친분이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약을 박나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짧은애님은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같은 날 이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충분히 주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로부터 시작된 주사 이모 논란이 다른 연예인으로 번지는 가운데 수사는 마약류 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방송인 전현무 씨는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재조명되자 초고속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죠. 해당 장면은 2016년 방송분이며 당시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또 주사 이모가 SNS에서 팔로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받은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도 SNS 특성상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알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계시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혹이 짙어져 수사로 이어진 연예인도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애님은 주사임으로부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물 등을 처방받은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수만 명 이탈한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역시 전 매니저가 지난달까지 박 씨가 처방받은 약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처방받은 약이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계열의 향정신성 약물로 보인다는 추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안 먹으면 내가 식욕이 터질 것 같고 더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3알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혀가 되게 꼬였어요. 혀가 약간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발음이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직업이었었는데 그래서 혀가 꼬이고 사고회로가 좀 멈추고 그리고 좀 환청이 들리고.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은 박 씨가 적어도 2년 전부터 약을 복용한 걸로 보인다며 주사 이모가 갖다 주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이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 A씨로부터 전달받은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 관리 대상 식욕 억제제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주사이모 A씨는 박나래 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입짧은 햇님의 복용 사례를 언급하며 다이어트 약 복용 횟수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는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엔 4번도 먹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 복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약 사진과 의약품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로 추정됩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이를 매매 소지 투약할 경우 적법한 처방이 없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사이모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로 다이어트 약을 직접 구해 연예인들에게 전달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특히 입짧은 햇님은 해당 약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씨가 햇님에게 약을 맡기면 햇님의 매니저가 이를 박나래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입짧은 햇님은 디스패치에 A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 약과 링거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와 상반됩니다. A씨는 햇님이 내 약을 먹고 30kg을 뺐다며 약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의 성분이 아니라 유통 경로입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확보 전달했다면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명의 처방약을 전달받거나 대신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불법 의료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NS상의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를 검색해봤더니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주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누가 사고 파는지 불분명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마약류 식욕 억제제가 합법적으로는 얼마나 처방되고 있을까? 지난해 120만여 명에게 2억 4,300만 알 가까이 처방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30명에게 전체 처방량의 6%에 해당하는 14만 9천 알이 몰렸습니다. 한 명이 1년에 5천 알씩 처방받아 하루에 13알씩 복용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먹으려고 처방받았다고 보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며 불법 판매 목적으로 대리 구매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환각이나 두통, 불면증 등 부작용이 심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하루 최대 복용량이 한 알에서 3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치사량인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아마도 그렇게 받아간 경우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거짓으로 처방받은 약을 불법으로 유통해 자칫 마약 쇼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의사가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이력을 확인해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또 식약처가 환자가 처방받는 양을 모니터링하면서도 과도한 처방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환자 중심으로 해서 약물이 오남용되는 시스템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분이 이미 과도하게 약물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약물의 양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시스템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약이 한순간에 마약으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 처방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함부로 유통할 수 없게 막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바로 8.5mm로 어른 손톱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알약.
생긴 모습이 나비 같다고 해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입니다.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향정신성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불면증, 환각증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약들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참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런 약들을 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약을 불법으로 산 5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10대로 이 가운데 13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SNS에 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택배로 약을 받았습니다. 그저 살을 빼겠다는 이유로 처방도 없이 불법으로 약을 산 겁니다. 신체나 내 비만도 상태를 봐서는 현재 병원에 가더라도 이 다이어트 약이 처방되지 않을 것이라 미래에 판단하고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자도 8명 가운데 5명은 10대였습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비싼 가격에 팔아치운 겁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기준에는 16세 이하엔 투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병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없어서 나이도 빈도도 따지지 않고 처방한 겁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그런 수사 의뢰라든지 처분이라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거고요.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15곳에서 피의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으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유통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식약처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